리걸마인드 연구소 이게 뭐지? 시간입니다. 우선 이렇게 그림을 보면 키티는 아이를 가리킨다고 하죠. 고양이가 아니고 아이가 있고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가 저질러 놓은 일들입니다. 까만색은. 그래서 이 아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비단 교육이라고 해서 그것이 자녀 교육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혹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에 가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아마 절대 다수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교육은 그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자 하는 겁니다. 교육은 결국은 이웃을 참으면서 5,100만이 훨씬 넘는 우리 전체 인구를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만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냥 거리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와서 정말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걸어갈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교육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수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참아내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런 사치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5,100만이 넘는 사람, 나를 제외한 전부를 참아내지 않으면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아예 생존도 할 수 없다.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소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그렇게 다루어 보기로 하죠. 닭갈비집, 그 흔한 식당입니다. 거기에 부부가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그 아이 한 명에게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였다. 간식까지 먹었으니까 아이들 모두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좀 먹기는 먹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과정에서 밥풀과 간식을 식탁 그리고 식당 바닥 여기저기에 떨어뜨렸다. 아르바이트 하던 직원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저걸 어떻게 치우나 하고 걱정을 했다고 하니까 어질러놔도 여간 어질러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스토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부부 가운데 남자 측 그쪽에서 애들 때문에 너무 정신없게 먹어 자리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빗자루로 그 식탁 주변의 쓰레기를 청소했다고 합니다. 여자 측은 미리 준비해온 봉투에 아이가 떨어뜨린 쓰레기를 주워 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물티슈를 꺼내서 식탁 밑바닥을 일일이 다 닦았다.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그렇다. 이것은 2019년 5월 네이버 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그 기사의 줄거리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종업원을 위해서 작은 호의를 보인 것이지만 아이들 부모의 배려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연이다. 알바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천사표 부부를 만났다. 이 내용을 뉴스로 읽으면 그냥 그랬구나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5초만 가만히 있다 보면 바로 그랬구나.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가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런데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이제부터 이 그런데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우선 아이가 사방에 흘렸다. 근데 그곳은 닭갈비집 하면 사람들이 총총 앉아서 먹는 식당.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다. 빈 룸 하나를 빌려서 이 가족이 쓰지는 않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그 현실에서 어떤 일이 가능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니까.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음식을 흘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그것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든 그런 항변을 받아주기로 하죠. 그렇다면 아이가 원래 그렇다면 부모가 치우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겠죠. 이것은 특별한 손님이, 좋은 의미가 아니고 특별한 손님이 특별히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식당 직원의, 아르바이트 직원의 자기 업무 밖의 일이다. 이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손해를 끼친, 특별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그것이 특별하지 않은 상태까지 되돌려 놓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들이 사용한 그 식탁 주변을 치운 것은 그냥 미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이가 흘리는 것은 당연하다. 애초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혹시 그렇게 흘리기 전에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시키거나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 공공장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소중하니까 남들이 다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순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요즘 언론을 본다든지 혹은 그 공무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있는 집을 배려해 주세요. 또 무엇이든지 이 사람들은 불편하고 어렵게 지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든지 양보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양보하지 않으면은 눈총을 받죠. 그런데 이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애초에 모든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남들이 다 자기 영역 밖에 침범을 안 하듯이 아이가 있는 집도 하지 않아야 옳은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면 음식을 배달시키든지 사갖고 가서 먹든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크기 전에는 식당에 못 가느냐? 못 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것이 야박한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눈 감아주기도 하니까 눈치 봐가면서 가면 되겠지만 그것이 당연한 내 권리다.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 사례를 무슨
천사부부라느니 또 종업원을 위해서 배려를 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빗자루까지 동원될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 애가 좀 흘렸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엎어버렸어요,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상당히 상황이 심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부분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은 이 기사화한 이 스토리는 아주 희귀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청소를 한 부부도 희귀하지만 일을 그런 식으로 저지른 아이도 희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 사례를 가지고 개인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공간을 사용해야만 되는 이 공적인 영역, 공공이라는 의미의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생각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사실 우리 집은 n분의 1만 차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저질렀다 하면 남들의 영역을 조금씩 다 빼앗아 왔다,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남들이 참으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익을 본 것인가? 여기에서는 고민을 아주 많이 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많이 침범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뒤처리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미담이 될 수는 없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될 것이다. 미담이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매일 모든 식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울까, 아름다워질까? 그렇지 않다 하는 데는 여러분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한 번은 그 빕스라고 하는 그런 뷔페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운이 나빠서 한쪽 옆에서 데리고 온 아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하는 그런 가족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억에 남는 것은 뒤처리까지도 참 마음에 안 들게 돼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는 아이만 남으라고 바닥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저질러진 일은 직원이 처리를 했죠. 그 직원이 그 일 처리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별일 다 보게 되니까 그렇다 하겠지만, 주위에 있던 다른 식사 손님들은 완전히 밥맛이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당사자들도 역시 주인은 돌아보지도 않더라. 여전히 나머지 식구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더라. 역시 이것도 아주 희귀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만일 그 부모가 바닥 청소를 물티슈까지 써가면서 잘하면, 그러면 미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 사례에서 그 기사에서 미담이라고 한 것이 아마도 점점 마음에 안 들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기면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미담이라는 명칭,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비논리적인 어떤 생활태도, 그런 것을 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서 물티슈로 바닥을 닦았다. 그러면 미담이다. 이것은 참 놀라운 발상이다.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신의 의무를 넘어서서 자기가 뭘 저질러서가 아니고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이럴 때 그것이 좀 규모가 작으면 미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보면 노키즈존, 또 키즈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무조건 환영하기보다는 아이들 없는 어른들만의 공간을 또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주로 가는 곳이라든지, 혹은 아이는 안 된다, 몇 살 이상만 가야 한다, 성인들만 된다, 이렇게 하든지 서로 그렇게 공간을 구분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다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 영역을, 어느 쪽을 주로 활용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마찬가지로 내 아이는 남의 아이가 될 수 없다. 그것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미소 띤 얼굴로 쳐다봐 줍니다. 그리고 애가 가끔 비명을 지르고 좀 불편한 짓을 해도 한두 번은 계속 웃음을 보여주지요. 그것이 귀여워서 참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관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인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의 아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부럽다든지, 그 아이가 예뻐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든지 그럴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남들도 좀 호의적으로 대하면 그럴 것이다 해서 계속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스스로 챙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스스로 반드시 자기의 위치, 그리고 이 세상은 공존하는 곳이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비켜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이 비켜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그것은 배려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배려받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당당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좀 냉랭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생활을 하면 오히려 남들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럽고 충돌하거나 혹은 섭섭하다고 불평하거나 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항상 교육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이를 방치하는 것, 내 아이가 아주 자랑스러워서 애가 설치고 다니고 큰 소리를 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뽐내듯이 누가 내 아이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고 독을 잔뜩 품고 있는 그 벌처럼 그렇게 주위를 살피는 그런 어머니,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애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네 뜻대로 하세요 하고 이렇게 키우면 그러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는 것은
성년자가 되기 위해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자유롭게 애들이 좀 억압되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가르치는 것이 좋다 하는 것하고 그냥 풀어 헤쳐놓고 방임을 하는, 방치하는 것을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치하는 것은 자녀를 교육해야 할 양육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그런 것이죠. 물론 교육은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이 공존의 이웃으로서 되게 그렇게 하는 좋은 그 성장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육으로 사람은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고 머리가 좋아지면 그 삶의 질도 역시 좋아진다. 그런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